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3일 세계 언론 자유의 날을 맞아 러시아 등 언론 자유를 탄압하는 국가들을 비판하며 언론인 보호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이날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을 다시 세계 최악의 언론 탄압국으로 지목했습니다. 첫 소식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3일 세계 언론 자유의 날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진실을 알리려는 언론인들을 탄압하는 푸틴 러시아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언론 자유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언론인들이 전 세계에서 전쟁 취재, 부패 폭로, 환경 피해 기록, 소외된 자들에 대한 조명과 권력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긍정적 역할을 하지만 이 때문에 살해와 구금, 위협 등 어려움을 겪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 언론은 국민의 적이 아닌 진실의 수호자라며 이 때문에 자신은 지난해 12월 개최한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언론인 보호를 위한 새로운 구상을 잇따라 발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독립적인 매체를 더욱 보호하고 유지하며 투명성과 신뢰, 통치 대응의 필수적인 목소리를 침묵시키려는 자들에게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면서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의 역할을 지금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이날 특별 브리핑을 통해 언론 자유에 대한 국제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More governments are taking steps to control access to information and news in particular on the internet, whether through shutdowns, slowdowns, or outright censorship. 국무부는 지난달 발표한 연례 국가별 인권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는 사실상 모든 정보를 통제하고 독립 언론은 존재하지 않으며 북한 기자들은 기사를 취재할 자유, 또 자유롭게 이를 보도할 수도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고 지적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언론 자유 상황이 여전히 세계 최악이라는 새로운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국제언론감시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는 3일 세계 언론 자유의 날을 맞아 발표한 연례 언론자유지수 보고서에서 북한이 전 세계 조사 대상 180개국 가운데 최하위인 180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79위를 기록해 바닥을 겨우 면했던 북한은 올해 정치와 경제, 법률, 사회, 안보 등 5개 분야의 언론 자유에서 평균 18.72점을 받아 사실상 언론 자유가 존재하지 않는 국가란 평가를 받았습니다. 보고서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적인 정권 중 하나인 북한은 외부 정보와 독립 언론을 엄격히 금지하는 정보 통제국, 또 김정은은 감시와 압제, 검열, 선전에 기반한 전체주의 체제의 최고 지도자로 당과 군, 자신을 칭송하는 내용만 언론이 제작하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언론자유지수에서 노르웨이와 덴마크,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가 1위에서 3위를 차지했고 미국과 한국은 각각 42위와 43위에 올랐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최근 한국에서 재개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대북 정보 유입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3일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 운동연합이 최근 대북전단 100만 장을 북한으로 날려보낸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우리는 세계의 정책으로서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보호를 옹호한다면서 북한인들이 북한 정권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사실에 기반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관련해 우리는 북한 안팎과 북한 내부에서 정보가 자유롭게 흐르도록 계속 촉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자유북한 운동연합은 지난달 25일과 26일 이틀 동안 경기 김포 일대에서 대북전단 100만 장을 대형 풍선 20개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보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또 한국 문재인 정부의 대북전단 활동 단속 방침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피한 채 미국은 한국과 같은 소중한 동맹과 함께 전 세계 표현의 자유를 촉진하고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정권의 지난 3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대한 새 결의안 채택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3일 새 결의안 진행 상황에 관한 BOA의 질의에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 체제를 갱신하고 강화하게 될 결의안 협상을 위해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과 활발히 대화하며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앞서 북한 정권의 ICBM 발사에 대응해 열린 지난 3월 25일 안보리 공개회의에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을 제안한 바 있으며 이후 미국은 결의안 초안을 작성해 지난달 14일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에 배포했었습니다. 하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공개적으로 추가 대북 제재에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채택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전 세계 상당수 나라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조치 등을 즉각 수용할 수 있는 법적인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는 자금 세탁 방지 기구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제재 대상을 식별하거나 관련 자산을 동결하기 어려워 제재 이행에 계속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을 막기 위해 설립된 자금 세탁 방지 기구 FATF는 각국의 제재 이행 시스템에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자금 세탁 방지 기구는 지난달 발표한 FATF 기준에 대한 준수와 효력 현황 보고서의 확산 금융 방지 부문에서 대부분의 국가는 확산 금융과 관련된 정밀 금융 제재가 유엔 안보리에 의해 요청될 때 이를 지체 없이 이행할 수 있는 법적 틀을 아직 만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확산 금융은 핵과 생화학 무기의 제조와 획득, 수출 등에 사용되는 자금 또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자금 세탁 방지 기구는 각국에 대한 평가 항목에서 이 사안을 권고안 7번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권고안 7번은 각국이 기준과 절차에 따라 안보리 대북결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권한을 만들었는지, 국내 기관 등을 선정해 정밀 금융 제재를 시행하는지, 필요에 따라 북한이나 이란 관련 자금을 동결하는지 등을 평가합니다. 하지만 자금 세탁 방지 기구는 이번 보고서에서 각국은 대리인이 보유 중인 제재 대상의 자산 식별, 민간 기관을 관리하는 데 대한 명확한 정책의 전달과 시행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표본으로 선택된 59개 나라 중 단 34%만이 유엔 안보리가 지정한 제재 대상 목록을 지체 없이 자국 시스템에 적용해 관리하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27%는 제재 대상 목록 수용이 지체됐고 24%는 이들 제재 대상자를 자국법으로 다룰 법적 체계를 아예 구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상 이들 51%의 나라들은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정이 내려진 자산을 즉시 동결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제재 대상 자산이 해당 국가를 빠져나갈 위험성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BOA는 지난해 이번 보고서 내용이 포함된 권고안 7번 항목에서 각국이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를 분석한 바 있는데 이때 한반도 주변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제재 대상의 자산 동결과 관련한 일부 법적 근거 미비 등 결함이 지적됐고 일본은 제재 이행에 일부 지연이 있다며 각각 부분 준수, 즉 PC 등급을 받았습니다. 중국의 경우 금융 제재에 대한 포괄적 법적 체계를 갖추겠다는 높은 수준의 정치적 약속을 표명하고 북한과 관련한 안보리 결의들에도 조치를 취했다는 긍정적인 내용이 보고서에 담겼지만 정작 자산 동결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NC, 즉 미준수 등급이 내려졌습니다. BOA 뉴스 함자입니다. 영미권 5개 나라 정부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 회원국 뉴질랜드가 북한의 해상 불법 환적에 대한 국제 감시 노력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최근 BOA에 뉴질랜드는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5차례에 걸쳐 북아시아 지역에 P3K2 해상 정찰기를 배치해 왔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의 불법 환적 의심 사례와 관련해 뉴질랜드는 유엔 전문가 패널과 영국 합동군사연구소 루시에 제재 회피 의심 사례 사진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또 북한의 최근 열병식과 관련해서는 뉴질랜드는 북한 정권이 탄도미사일 능력 개발에 집중하는 것을 규탄한다며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뉴질랜드는 북한이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고 추가 실험을 자제하며 한반도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외교적 대화에 복귀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